다우존스 오늘 0.6% 상승을 했고요. S&P 500 0.7, 나스닥 지수도 0.9%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사실 뭐 경제지표보다는 실적이 오늘 엄청나게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저희가 사실 요 두 기업, 이 빅테크사에 많은 관심이 쏠리긴 했지만 이 밖에도 뭐 코카콜라, 그리고 통신사인 버라이즌,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로닉, 뭐 GM, 3M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들 기업이 대부분 다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주가들도 다 좋았어요. 이러한 실적 호조가 주는 어떤 심리적인 이런 안정감, 여기에다가 국채 수익률이 또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오늘 증시가 좀 오랜만에 힘을 좀 냈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S&P 500이 오늘 0.7% 상승하면서 다행히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 5거래일 연속 밑에 있으면 뭐 관련 펀드들 막 포트폴리오 조정되고 하는 거 많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500일선을 200일선을 회복을 하면서 저에게 더 큰 또 안도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수익률 오늘도 하락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4.8%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제 마감도 그랬고 시초가도 그랬고 4.8% 후반대에서 거래되다가 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하락을 하면서 결국 4.815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시장에도 큰 위안이 됐죠. 그래서 아무래도 5%라는 아주 강력했던 이 저항선을 한번 터치를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쭉 오버슈팅이 나올 법도 했는데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다시 좀 안정을 찾는 이런 흐름들 매우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애플 소식인데요. 뭐 애플 주가에는 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세계 1위 시가총액 기업의 주요 또 이벤트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30일 날 신제품 출시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애플이 관련해서 초대장을 발송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이벤트 때는 요 새로운 맥 노트북 요 제품이 아마 공개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이 이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아이폰 15도 매출이 중국 때문에 다소 조금 우리 기대에 못 미칠 것 같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신제품들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이런 이벤트가 있다라는 거 요가 또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은 비트코인입니다. 저희 뭐 이따가 빠친코에서도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35,000달러를 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한 33,500 뭐 여기까지 내려온 것까지 제가 새벽에 확인은 했었는데 지금 현재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35,000달러를 간밤에 터치를 하면서 이게 작년 이후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연내 최고가를 오늘 찍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코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미국 증시에는 코인 관련 기업들이 또 상당수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오늘 동반 급등을 했습니다. 먼저 이 가상자산 거래소,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오늘 6.3%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미국 상장 기업 중에서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냥 일반 기업,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 기업이 비트코인을 15만 8천 개 넘게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요. 그죠? 이 기업이 12.6%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기업인 이 마라톤 디지털 이 기업도 11.5% 그리고 라이엇 플랫폼 이 기업도 한 10% 정도 급등을 하면서 오늘 요 비트코인 관련주들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오늘 동반 급등세를 보였다는 거 그냥 오늘의 주요 또 테마 이슈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또 제이미 다이먼께서 또 한 말씀을 해주셔서 이것도 오늘 이슈로 좀 다뤄봤는데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가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이 컨퍼런스 이 회의가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또 아마 연설을 하고 토론 참여자로 또 나섰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또 이렇게 중앙은행을 깠어요. 연준의 경제 전망이 100% 완전히 틀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정해놓은 전망
뭔가 확신에 찬 이런 전망 이런 거는 별로다라는 멘트를 좀 했어요. 내용 지금부터 좀 보겠는데 18개월 전 연준의 전망은 100% 완전히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18개월 전에 그럼 연준에서 무슨 말을 했던가 저희 떠올려 본다면 그때 이제 인플레가 막 이제 물가가 치솟기 시작할 때인데 그때 연준이 인플레이션 급등은 일시적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2023년 말까지 근원 물가는 2.8%를 기록할 거고 주요 금리들, 이게 아마 국채 금리들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지금 5%를 돌파한. 그것도 한 2.8% 정도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완전히 예상을 빗나갔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이 중앙은행과 정부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금 정부의 과도한 부채 문제 이런 모든 일을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다고 스스로 전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되게 뭐 우습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은 애들이 너무 자신감을 갖고 있다. 자기들은 전망을 맨날 틀리면서 그런 자신감,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에다 이거 돌려가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연내 추가금리 인상 뭐 한 번 더 할까 두 번 더 할까 여기서 멈출까 이게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내가 봤을 땐 25bp를 올리든 50bp를 올리든 그냥 동결을 해버리든 큰 차이가 없다. 이제는 뭐 시장이고 경제관의 그 조금의 차이로 뭐 엄청난 변화가 뭐 있을 건 없다. 제가 봤을 땐 중요하지 않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거에 뭐 연연해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우리 제이미 다이먼은 뭐라고 했어요? 한참 뭐 금리가 5% 넘느니 맞느니 할 때 우리는 뭐 6%, 7%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처럼 다양한 가능성, 그런 개연성을 열어두고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대비를 해야지 이렇게 맞지도 않을 전망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정책이든 기업의 경영 전략이든 했다가는 큰일 난다. 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7% 간다 전망이 아니라 거기까지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대비를 한다라는 측면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뭔가를 전망해 놓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 이거는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지금 이제 뭐 ESG와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인류에게 큰 위협은 다들 뭐 기후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물론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핵이 확산되고 있는 거다라는 뭐 요거는 조금 별다른 얘기지만 뭐 요런 이야기도 했다라는 거 또 오늘의 주요 멘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